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팽만감이 느껴지나요? 둔한 통증이 있나요? 무엇을 먹든 먹지 않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무거움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10분 안에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드신 그 순수해 보이는 식빵 한 조각이 바로 이 순간 장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18년간 서울의 대형 소화기 건강센터에서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15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찰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그분들의 소화기관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저로 하여금 시중에서 파는 빵을 완전히 끊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달 68세 여성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평생 건강하셨습니다. 당뇨도 없었습니다. 고혈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속적인 복부 팽만,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한 피로감, 새벽 3시에 잠을 깨울 정도의 복통에 시달리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가셨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제산제를 처방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그분의 장 내벽을 검사했을 때 장벽이 투과성을 띨 정도로 심각한 염증을 발견했습니다.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들이 혈류로 직접 새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범인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드셨던 빵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루텐 때문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훨씬 더 위험한 것 때문입니다. 현대의 시중빵은 진짜 빵이 아닙니다. 빵을 부드럽고 하얗게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최종 당화산물. 밀가루가 극도로 높은 온도로 가열되고 전통적인 12시간에서 24시간 대신 단 2시간 만에 발효되는 상업용 효모와 섞일 때 이러한 독성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섭취하면 장에 있는 보호점막층이 체계적으로 파괴됩니다. 장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건강한 세균들이 죽습니다. 소화관의 70%가 위치한 면역체계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증상은 작게 시작됩니다. 식후 복부 팽만, 가스, 가벼운 피로,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만성 염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염증은 관절염, 머리가 멍한 증상, 피부 문제,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그저 나이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쌓이는 독입니다.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아왔습니다. 식품업계는 통밀빵이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포장에 밀밭 사진을 넣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 진열대에 2주 동안 곰팡이도 피지 않고 놓여있는 그 빵.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빵은 3일 안에 곰팡이가 핍니다. 빵이 더 오래 간다면 무엇이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화학물질들이 위장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저는 단지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고 해결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 21일 프로토콜을 개발했고, 이것이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소화기 염증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통증 없이 식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약에 의존했던 사람들, 평생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방법을 따른 지 72시간 만에 염증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3주 안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복부 팽만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발효 과정이 유해 화합물을 중화시키는지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고대 곡물 조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실수로 스스로를 중독시키지 않도록 성분 표시를 읽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는 73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18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심각한 소화기 질환을 가진 6,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빵에 대해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과 모순되지만 과학은 절대적입니다. 현대의 빵은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장벽을 공격하는 화학 무기이며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손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즉시 제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배꼽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복부 팽만이 느껴지나요? 거의 먹지 않았는데도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그 팽팽함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 당화 산물로 인한 만성 염증이며 이 화합물들은 빵이 상업용 오븐에서 고온으로 구워질 때마다 생성됩니다. 이 과정은 공장들의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면서 지난 30년간 가속화되었습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470명이 영양소를 전혀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 투과성으로 입원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이 환자들은 지속적인 피로, 관절 통증, 원인 불명의 발진, 정신적 혼미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92%가 매일 시중빵을 섭취했습니다. 흰빵, 통밀빵, 상관없습니다. 밀가루의 색깔이 아니라 굽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밀가루가 효모와 섞여 섭씨 180도 이상에서 구워질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제가 언급한 최종 당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분자들은 들쭉날쭉합니다. 작은 파편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리 조각이 장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벽을 보호하는 섬세한 점막층을 긁어냅니다. 이 점막층이 손상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 박테리아, 독소가 혈류로 직접 새어 들어갑니다. 면역 체계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픈 이유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지금 당장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장점막은 3일에서 5일마다 재생됩니다. 즉, 즉시 손상을 멈추면 장은 신체의 거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 빠르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판 빵을 계속 먹으면 손상이 누적됩니다. 6개월 이내에 만성 염증이 자가면역 질환이 됩니다. 2년 이내에 의사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수천 번 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치료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가 심한 복부 팽만감과 지속적인 설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4곳의 다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제산제, 프로바이오틱스, 비싼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급격히 체중이 줄고 매일 오후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빵을 드십니까? 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먹었다고 했습니다.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였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특정 프로토콜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복부 팽만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이내에 배변이 정상화되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에너지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독을 제거하고 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올바른 발효 대체품을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발효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와 할머니가 만든 빵이 오늘날 상점에서 사는 빵과 완전히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오늘 아침 빵을 드셨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위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충분히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시판빵을 한 입 베어 물 때 단순히 밀과 물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AGE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산업적 제빵 과정에서 고온에서 당기 단백질과 결합할 때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화학 구조입니다. 공장의 오븐은 섭씨 220도에서 작동합니다. 이 온도에서 밀 단백질에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비틀립니다. 딱딱해집니다. 분자 수준에서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장점막은 단 한 층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한 층입니다. 휴지보다 얇습니다. 이 섬세한 장벽이 혈류와 외부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전부입니다. 이 딱딱해진 AGE 화합물이 위로 들어가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통과하고 장벽에 도달하면 긁습니다. 긁어냅니다. 그 단일 세포층에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내시경 이미지를 받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작년에만 3,000건이 넘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습니다. 시판빵을 매일 먹는 환자를 검사하면 우리가 미세미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장벽을 따라 작은 출혈 지점들입니다. 환자들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장 안에는 이런 유형의 손상에 대한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괴는 매일매일 축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배가 부풀어 올라 바지가 꽉 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매일 아침 통밀 토스트 2조각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통밀, 섬유질이 많습니다. 모든 광고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 투과성 평가라는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장벽 기능이 40%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40%입니다. 즉, 장에 머물러야 하는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의 60%가 혈류로 직접 새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면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몸은 하루 24시간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피곤함을 느낀 이유입니다. 면역 체계가 유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AGE 화합물은 장점막을 한번 손상시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내에 축적됩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신장 조직에 부착됩니다. 신경초에 박힙니다. 독일의 의학 연구자들이 사체의 AGE 수치를 측정한 결과 구운 제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뇌 조직에서도 전신에 AGE 침착물이 있었습니다. 이 손상의 속도가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조직 손상을 나타내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혈액 내 단백질입니다. 매일 시판 빵 2조각을 먹은 지 단 3일 만에 염증 지표가 340% 증가했습니다. 3일입니다. 3년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그러나 제빵업계가 공개적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 발효된 빵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죽이 48시간 이상 자연적으로 발효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야생 박테리아와 효모가 그 해로운 단백질을 미리 소화하는 효소를 생산합니다. 입에 들어가기 전에 AGE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빵은 장벽을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보호하는 유익한 유기체로 살아납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생화학입니다. 자,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빵이 나쁘다고 말하고 피하라고 하고 그런 다음 혼란스럽고 배고픈 상태로 집에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소화기관을 지키기 위해 왜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시판 빵을 드시면 30분 이내에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빵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즉시 우리 몸은 그것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의 빵에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고온의 산업적 제빵 과정에서 형성된 탄 설탕 분자입니다. 이 분자들은 장의 연약한 내벽을 긁는 작은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장벽은 단 한 층에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층의 세포만이 혈류와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 사이에 서 있는 전부입니다. 이러한 최종 당화 화합물이 긁고 지나갈 때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즉시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백혈구가 그 부위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토스트를 드실 때마다, 점심에 샌드위치마다. 여러분의 장은 끊임없이 응급 수리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현대의 빵 생산은 급속 효모 발효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반죽에서 굽기까지 전체 과정이 단 2~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했던 전통적인 발효와 비교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방법은 12시간에서 48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긴 발효 과정 동안 천연 효소가 해로운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렉틴과 피트산을 분해합니다. 이것들은 음식의 미네랄과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빼앗아가는 환경양소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8세의 환자,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심한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8년 동안의 불편함.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보셨습니다. 모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잼을 바른 토스트라고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는 그분에게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드시던 급속 발효빵에는 소화기관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온전한 글루텐, 단백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셀리악병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빵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단백질들이 완전하고 공격적인 형태로 장에 도달했습니다. 장내 세균이 그것들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장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만들고 염증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엄격한 치료 계획에 따르게 했습니다. 21일 동안 시판 빵 금지. 대신 간단한 스타터, 배양균을 사용하여 집에서 전통적으로 발효시킨 사워도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발효 시간은 실온에서 최소 18시간이었습니다. 실온은 약 22도 정도입니다. 이 긴 발효는 천연 락토바실러스균이 빵이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문제가 되는 단백질의 90%를 분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복부팽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 복부팽만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전혀요.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소화 불편 없이 밤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절한 빵 준비의 과학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온도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도에서 23도에서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반죽을 발효시키면 특정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들을 프로테아제라고 합니다. 가위처럼 작용하여 긴 글루텐 단백질 사슬을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작고 다루기 쉬운 조각으로 자릅니다. 산업적 빵은 이러한 효소를 결코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효모가 너무 빨리 작용합니다. 단백질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왜 여러분을 배신해 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침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장 내벽을 파괴하는 진짜 범인은 빵 자체가 아닙니다. 현대의 산업적 제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밀가루가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급격히 가열되면 분자 수준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AGE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AGE는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작은 유리 파편과 같아서 매 식사마다 장의 연약한 내벽을 긁고 손상시킵니다.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판, 흰 빵 한 조각, 공장에서 만든 페이스트리, 또는 순진해 보이는 저녁 식사용 롤빵을 드실 때마다 수천 개의 이러한 AGE 화합물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날마다, 해마다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강한 보호 장벽이어야 할 장벽이 스위스 치즈가 됩니다. 구멍투성이가 됩니다. 이것을 장투과성 증가라고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 박테리아, 독소가 혈류로 직접 새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식사 후 3시간이 지나면 복부팽만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8시간을 자도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관절이 아프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AGE 때문입니다.
최종 당화 산물이 조용히 몸 전체를 안에서부터 염증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빵 산업이 절대 말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발효는 이 과정을 완전히 바꿉니다. 반죽이 최소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천천히 발효되면 자연 발생 효소가 이러한 해로운 화합물을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분해합니다. 적절한 발효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 함께 작용하는 락토바실러스와 효모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적을 해체하는 작은 병사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오신 68세의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각한 소화장애를 겪으며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만성복부 팽만감과 지속적인 피로를 겪고 있었으며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8.2였는데 정상은 1.0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이전 담당 의사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아침 시판 통밀빵 2조각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빵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천연 발효종을 사용하여 최소 18시간 동안 발효시킨 빵을 찾거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꾼 지 72시간 만에 그녀의 복부 팽만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 우리는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이 3.1로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빵만 먹은 지 2달 후에는 1.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관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식품 생산이 파괴해버린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발효 시간이 전부입니다. 최소 18시간에서 64시간입니다. 상업제빵소에서 사용하는 90분 빠른 발효가 아닙니다. 적절한 발효 과정에서 곡물의 피트산이 분해됩니다. 피트산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데 60.90%까지 분해됩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글루텐 단백질은 박테리아 효소에 의해 미리 소화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처리된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 준비에 적용되는 골든타임 원칙입니다. 반죽이 적에서 아군으로 변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숨어있는 가장 위험한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을 10배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여러분 중 90%가 바로 이 순간 집에 이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용 빵 계량제와 반죽 조절제입니다. 이러한 화학 화합물은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되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밀가루가 이러한 첨가물과 함께 고온에서 처리되면 장내벽이 인식할 수 없는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장은 이것을 외부 침입자로 취급합니다. 소화기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장벽은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로 덮여 있습니다. 이 육모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당화 산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시멘트처럼 이 육모에 달라붙습니다. 몇 시간 안에 염증이 시작됩니다. 면역체계는 이러한 화합물을 제거하려고 긴급 신호를 보내지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염증은 만성이 됩니다. 육모가 손상되고 평평해집니다. 이것이 빵을 먹은 후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샌드위치를 먹고 30분 후에 기력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러한 화합물은 또한 장세포 사이의 밀착 연접을 파괴합니다. 장내벽을 벽돌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는 벽돌이고 밀착 연접은 그것들을 함께 묶는 시멘트입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이 시멘트를 분해하면 소화되지 않은 큰 음식 입자들이 혈류로 새어 들어갑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역체계가 이러한 음식 입자를 공격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음식 과민증을 만듭니다. 갑자기 유제품을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계란을 먹은 후 아프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30일째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 후, 1년 후 장장벽이 손상됩니다. 영양소 흡수가 41조 60% 감소합니다. 음식을 먹고 있지만 몸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많은 환자들이 지쳐서 제게 온 이유입니다. 매일 비타민을 먹지만 여전히 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빵 포장을 집어드십시오. 성분표를 보십시오. 이러한 단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아조디카보나미드, 브롬산 칼륨, D8M, 스테아로일 젖산 나트륨. 이것들이 바로 장에서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드는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가공빵에서는 여전히 합법입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68세 초의 여사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심한 복부 팽만감과 지속적인 피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통밀빵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시경으로 그녀의 장내벽을 검사했습니다. 그녀의 장육모는 거의 완전히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장장벽 기능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빵의 성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4가지 다른 반죽 조절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시판 빵을 끊은 지 2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다시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육모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밀착 연접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로가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빵에 숨어있던 독이었습니다.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내벽은 3일 5일마다 스스로를 교체합니다. 이것은 지금 손상을 멈추면 장이 72시간 이내에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합물을 1년 더 계속 먹으면 손상이 영구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자가면역 질환, 염증성 장질환, 심지어 장암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향후 20년간의 소화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먹는 빵의 온도에 관한 것이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소화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어떤 긴장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식사 후 복부 팽만감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 병원에서 매주 반복해서 보는 가장 큰 실수는 토스터에서 갓 나온 빵이나 오븐에서 따뜻하게 나온 빵을 바로 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빵이 신선한 빵이고 건강한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섭씨 우비오도 이상의 뜨거운 빵은 위장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염증 반응을 일으켜 몇 분 안에 장내벽을 손상시킵니다.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빵이 뜨거울 때 전부는 우리가 호화 상태라고 부르는 형태가 됩니다. 이 호화된 전부는 끈적끈적해서 소화관 안에서 마치 풀처럼 작용합니다. 장벽에 코팅되어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유해한 박테리아가 빠르게 번식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빵을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소장의 박테리아 개체수가 3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심한 만성 복부, 팽만으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의자에 앉아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7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쭈어봤을 때 매일 아침 식빵 2조각을 뜨겁고 신선하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소화하기 더 쉽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빵을 먹기 전에 실온, 이상적으로는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미친 사람 보듯 하셨습니다. 찬빵은 너무 딱딱하고 불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소화기관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복부 팽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침대에 평평하게 누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과일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려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이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전분이 노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분 분자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장의 기적 같은 작용을 합니다. 섬유질처럼 작용합니다.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염증을 줄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빵이 완전히 식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빵을 빵통에 보관하거나 천으로 싸서 따뜻하게 유지하는 건 어떤가요? 즉시 중단하십시오. 빵을 가장 나쁜 상태, 즉 유해한 화합물이 가장 활발한 전환구역에 두는 것입니다. 신선하게 식혀서 드시거나 토스트한 후 20분을 기다리십시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빵을 드신다면 식사 최소 30분 전에 준비하십시오. 접시에 덮개 없이 실온에 두십시오. 토스트를 해야 한다면 먹기 전에 20분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그 20분 동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이 위장을 적절한 소화에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빵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바로 깰내 드시면 안 됩니다. 섭씨 5도 이하의 냉장빵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차가운 온도가 전분을 너무 저항성으로 만들어 약해진 소화 효소로는 분해하기 너무 어렵게 됩니다. 냉장빵은 항상 실온으로 되돌리거나 토스트한 후 식히십시오. 이 간단한 온도 규칙으로 제 환자 200명 이상이 소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단지 온도가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빵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 바로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 수천 명을 살린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 21일 만에 소화 파괴를 되돌린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라벨에 브로모아 밀가루, 반죽 계량제 또는 아조디카보나마이드가 표시된 빵 구매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모든 포장을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화학물질은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장벽의 미세한 찢어짐을 만듭니다. 저는 내시경 이미지를 봤습니다. 손상은 실제이며 이런 제품을 계속 드시면 영구적입니다. 오늘 버리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둘째, 빵을 드셔야 한다면 최소 8시간 동안 진정한 발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빵은 단 90분만 발효됩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의 재앙입니다. 단백질이 그대로 남아 작은 칼처럼 장내벽을 공격합니다. 천연 사워도우 스타터를 사용하고 최소 하루 동안 발효시키는 지역 빵집을 찾으십시오. 또는 더 좋은 방법으로 직접 만드십시오. 통곡물 가루 500g에 미지근한 물 350ml와 천연 스타터 한 큰술을 섞으십시오. 실온에서 18-24시간 동안 발효시키십시오. 이 시간이 효소가 유해한 화합물을 완전히 분해하도록 합니다. 셋째, 빵 섭취량의 최소 절반을 발효쌀이나 전통 한국식 잡곡죽으로 대체하십시오. 탄수화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장벽을 파괴하는 대신 유익한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탄수화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발효쌀을 드십시오. 제대로 발효된 곡물의 유익한 박테리아는 실제로 장 내벽을 복구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72시간 이내에 제 환자들은 복부 팽만 감소와 에너지 증가를 보고합니다. 넷째, 하루 2번 식사에 천연 발효 채소 국물 한 큰술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국물의 효소는 현대빵이 체내에 축적시키는 최종 당화 산물을 직접 중화시킵니다. 발효무, 배추 또는 오이에서 나온 액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섞어 드십시오. 이 단 하나의 이 습관은 제 환자들의 염증 지표를 3주 안에 60%나 감소시켰습니다. 다섯째, 조리 온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집에서 곡물 기반 음식을 만들 때는 절대 섭씨 180도를 넘기지 마십시오. 더 높은 온도는 제가 앞서 경고했던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빵을 짧은 시간 동안 고온에서 굽는 대신 175도에서 더 오래 구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효소가 보존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박 여사님은 심한 통증과 복부 팽만감 없이는 아무것도 드실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전문의들을 찾아다니셨지만 아무도 매일 드시던 샌드위치 습관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21일 만에 증상이 80% 감소했습니다. 2달 만에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과학입니다. 여러분, 소화 건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면역 체계, 뇌 기능, 에너지 수준, 심지어 기분까지도요.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장내벽이 손상되면 온몸이 고통받습니다. 약해지고 피곤해지며 모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힘과 독립성으로 황금기를 즐겨야 할 때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로드맵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여러분을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를 계속 드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행동을 취해서 소화 건강과 삶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으로 가서 이 말을 적으십시오. 오늘 나는 내 건강을 선택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입니다. 자신과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이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구할 힘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소화 건강을 지키기 위해 18년간 싸워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모든 것은 실제 환자들과의 실제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활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든타임에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민준 박사의 21일 발효 프로토콜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빵 라벨에서 숨겨진 첨가물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가 궁금합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복부 팽만이나 소화 문제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